해볼까? 자, 앞에 1번에 더 불러줄게. 먹고 먹히는 관계는 먹이 사슬, 2번이 먹이 그물이고 3번에 요하나 뭐라고 할까? 생태계 평형이고요. 4번에 위로 올라가는 게 하위에서 상위로 쌓아 올릴 때 피라미드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5번에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6번에 감소하는 거 개체 수 감소하고 생물량 또는 생체량 감소하고 에너지 양 감소하지. 기억, 니은, 디귿만 되고 밑에 리을, 미음은 옆피라미드 모양입니다. 자, 7번의 순서가 1차가 증가했으니까 일단 B는 안 돼. A랑 C 중에 2차가 증가하는 거 찾으면 C가 되고 그럼 바로 C, B, A 순이 됩니다. 그 다음 8번에요. 답 맞고 9번에 X, 10번에 X, 11번에 O, 12번에 X, 13번에 X, 14번에 X, 15번에 O입니다. 자, 16번에 생산자 감소하면은 위에 먹는 애들은 연달아 감소하겠지. 그래서 1차랑 2차 둘 다 감소. 근데 1차 감소하면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만 감소. 2차 감소하면 1차부터 먼저 적어야 되겠지. 1차가 증가할 거니까 생산자는 감소입니다. 생태계 평형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보고 다시 좀 덜 적은 사람은 보면 됩니다. 서술형 대비하기. 자, 뒷장에 문제 4문제 있었는데 1번에 A, B 중에서 일단 P식자랑 포식자를 먼저 찾으면 먼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누구야? A지. 그래서 A가 P식자니까 생산자가 되고 B가 포식자인 1차 소비자가 됩니다. 그럼 기억에 A는 생산자니까 광합성하는 거 맞고 A에서 B를 에너지 이동하는 거 맞지? 디귿의 기억은 P식자가 먼저 증가되잖아. A가 증가해야 B가 증가하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에 가나 중에 오른쪽 표는 뭐에 대한 표야? 가야 나야? 나지. 여기 보면 가는 100 중에 15가 죽었으니까 얘는 지금 퍼센트가 15%가 되고 에너지 효율. 얘는 몇 퍼센트야? 15분의 2면? 대충 계산하면 딱 한 13점 얼마 나오나? 어쨌든 딱 안 떨어지거든. 그건 넘기고 얘를 계산하는 거야. 100분의 5가 죽었으니까 얘가 5%고 얘가 5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 20%지. 얘는 알 수 없잖아. 비에너지 중에 얼마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얘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거기 오른쪽에 표 보니까 1%랑 20%가 있지. 20%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에 채워주면 20과 X가 5잖아.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게 5%가 되고 얘가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고 20% 적혀있는 게 2차 소비자 효율. 1%는 생산자의 효율이다. 자, 요거 퍼센트 아니까 그점 비에너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5니까 10보다 작아서 틀렸고 B는 1차라서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에다 찾았어? 이거 찾을 때 뭔가 좀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찾는 방법이 뭐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누가 생산자인지 넣지 않고 그냥 새로 적어. 그게 진짜 덜 헷갈리고 훨씬 깔끔해. 그냥 빨리 적어봐. 내가 생 1, 2, 3 하잖아.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기다가 생 1, 2, 3 한 다음에 주어진 질문은 얘들이 증가했을 때를 문제를 냈으니까 생산자 1차, 2차 했으면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2차, 3차는 증가할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찾기 쉬우니까 1차가 증가하면 2, 3차 증가하겠지. 대신에 감소하는 거는 생산자만 감소합니다. 2차가 증가했잖아. 그럼 3차만 증가하겠지? 그러면 1차는 덜 먹히니까 감소할 거고 그럼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게 되고 3차가 증가하게 되면 먹히는 2차 입장에서는 줄어들겠지만 다시 1차는 증가하고 그럼 또다시 생산자는 감소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증가 감소 개수를 빨리 찾는 거야. 보니까 1차는 증가가 2개 있고 2차가 증가했을 때도 증가가 2개 있는데 3차가 증가했을 때 증가가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 표에서 보면 A일 때 증가가 하나고 그 다음에 B일 때도 증가가 하나고 C일 때는 증가가 2개란 말이야. 그러면 증가가 하나는 1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게 증가가 하나는 1개밖에 없는 게 얘지. 그럼 얘가 3차라는 거잖아. 여기서 증가한 애가 누구야? 1차지. 얘가 1차라는 거잖아. B가 1차라는 거니까 C는 자연스럽게 2차 다 찾을 수 있고 증가는 나머지 다 2개씩 있었어야 되니까 1차는 증가 2개 있었어야 돼서 여기 증가다. 이렇게. 그러면 덜 헷갈려. 이게 하나를 잡다가 너희가 순간 잘못 생각하면 감소 좀 헷갈리거든. 딱 적어놓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으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에 생태계 파괴 요인 그냥 단어 쓰면 뭐라고 해야 돼? 늑대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잖아. 맞지? 인위적인 간섭 또는 인간의 사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인 노력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안 거두고 조금이다 또 거울 공식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진도 테스트 마무리하고 공식 테스트 나가봅시다. 오늘 쌤이 준 거는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는 책인데, 요거 그 1단원이랑 6단원 안 받았어? 그 1단원이 이제 그 기본량, 유도량 했던 기억나? 측정과 어림? 그게 이제 통합과학 첫 번째 단원이었잖아. 그렇게 과학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계정과학이 들어갔었던 거고, 요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단원이거든.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때까지 모든 통합과학을 배웠으니까 이런 과학 기술이 이제 접목돼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거 소개하는 거야. 쌤이 이제 앞단원, 뒷단원 해가지고 이제 예진쌤이랑 쌤이랑 나눴는데 쌤이 앞쪽에 과학기술 활용 맡았거든. 여기에 들어있는 소단원 두 개가 뭐냐면 우리 그 코로나 있잖아. 한창 되게 유행했었잖아. 그런 진단 검사할 때 그 키트, 진단 키트라든지 PCR 검사도 과학기술 활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얘기 들어봤지? 빅데이터도 과학기술 활용이 들어가고 있다 해서 두 가지의 예시가 있는데, 보통 사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감염병밖에 없거든. 주로 거기를 좀 주로 중점을 다루는데, 너희는 시험 범위 보니까 감염병은 안 들어가고 빅데이터만 들어가더라고. 이제 쌤이 맡은 단원에서는. 그래서 아마 여기 크게 힘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염병은 진단키트 원리라든지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빅데이터는 딱히 크게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 너희한테 헷갈리게 한다면 서술형을 내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거고, 객관식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빅데이터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용을 넣긴 다 넣어놨거든.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여기 앞쪽은 쭉 넘기고요. 우리는 소단원 두 번째 12쪽 보면 됩니다. 몇 쪽? 12쪽. 내가 12쪽부터 수업하는 이유는 이야기했지. 너희 시험 범위가 그렇다. 감염병이 안 들어간다. 이야기해서 나중에 왜 여기만 해요? 이러지 말고요. 빅데이터 활용만 들어갑니다. 학교 빅데이터 수업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어? 그냥 만져보면서.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냥 교과서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막 설명 같은 거 좀 이렇게 한 거 있어. 예시 같은 거. 그래서 요게는 사실 좀 내신이니까 학교 수업을 진짜 잘 들어야 돼. 이게 그냥 시중 문제집으로는 다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너희가 좀 필기하는 걸 잘 봐야 되고 있으면 제가 따로 말해주세요. 일단 그냥 가볍게 해서 빨리 보고 좀 넘어갈 건데, 빅데이터라고 할 때 빅데이터가 뭘 것 같아? 빅데이터가 뭔데? 너희가 큰 데이터라고 할 것 같은데 맞잖아. 빅이라는 게 아주 거대하다, 방대하다라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제 데이터가 합쳐진 의미잖아. 그럼 데이터는 뭐야? 데이터. 자료. 자료. 오, 자료랑 정보가 있으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진짜 뭐야? 정보야, 자료야? 자료지. 자료랑 정보의 차이가 뭔데? 유용한 거,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우리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가공된 자료를 정보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합쳐진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료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는 걸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날씨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GPS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교통정보, 그 교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지. 너희가 이제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로는 또 뭐를 수집할 수 있어? 오늘 얼마나 걸었나, 걸음수라든지 뭐 잘 때 뭐 그런 심박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여러 가지 자료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센서 같은 거 활용한 기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형성된다. 근데 이때 이 빅데이터라는 그 의미가 뭔데? 말 그대로 방대하다는 거잖아.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 더 있어. 빅데이터의 의미는 한 개 더 있어. 뭐가 있을까? 아주 많은 자료 끝.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쓴다잖아. 그 GPS에 우리가 모든 차량의 위치는 그냥 여러 가지 자료지. 근데 지금 이곳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분석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여기가 정제될 거니까 오해라 이런 식으로 예측까지 하는 게 빅데이터라고. 그냥 단순히 기압이라든지 기온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분석해서 곧 태풍이 올 거고 태풍이 동쪽으로 이제 꺾일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까지가 빅데이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너희가 뭘 봐야 돼? 이 빅데이터를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지.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을 거잖아. 너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어디야? 알지. 유튜브 아니야? 유튜브에서 내가 맨날 뭐 검색하고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뜨다 보면 얘가 얘 이런 거 좋아하네 라고 파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의 관심사라든지 선호도를 파악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런 걸 보실 건가 이런 식으로 영상 띄워주잖아. 이런 것까지도 이제 빅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존에 이러한 노트북 같은 건 분석할 수 없지. 기존의 데이터 처리 도구가 아니라 슈퍼컴퓨터라든지 AI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여기 이제 과학기술 활용돼야 된다 이 말이야. 빅데이터 사회에 과학기술 활용돼야 되고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 기업이라든지 사용자들한테 무엇을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빅데이터가 뭔지 알면 되고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때 과학기술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그럼 이제 조금 빠르게 줄을 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려면은 센서 같은 것들 부착한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밑에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요. 빅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인데 여기에 양이 많은 것 플러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행위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데이터의 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 영상, 음성 여러 가지 다 빅데이터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활용 분야는 너희가 쓰고 있는 거 TV 시청 플랫폼 이거 못 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여행 같은 거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10월이 딱 지나면 이때 제주도 여행 상품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겠지. 다양하게 쓰이고요. 조금 우리가 시험에 봐야 되는 거는 요거 3번을 조금 봐주면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빅데이터 이용. 과학 실험할 때 개별 연구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거든. 개별 연구자 혼자서 연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 아주 큰 프로젝트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 기성 관측도 정확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유전체 분석 뭔지 알지? 우리 DNA 염기서열 같은 거 하나하나 다 파악할 때 너의 염기서열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런 거 분석하려면 일단 돈도 몇억 원이 들어. 몇 년 동안 해야 돼. 근데 요새 공개 데이터로 가지고 나사처럼 어쨌든 큰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프로젝트 같은 자료들 다 그냥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제 암이나 난치병 치료 같은 데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약 개발 같은 것도 요즘에는 실제로 이렇게 연구할 것 같아. 화학 물질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해봐가지고 어떤 물질 나올까가 아니라 AI 통해서 애들 만나면 큰일 나고 애들 만나면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예측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약 개발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를 너희가 보고 일단 이해하기.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면 너희가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해가지고 서술형에서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빅데이터의 장점. 공개 데이터랑 공공 데이터는 같은 말입니다. 오른쪽에 아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려진 데이터를 말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겠지. 일단 과학자들이 옛날에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뭘 것 같아?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먼저였어요. 요즘엔 과학자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워낙 많잖아.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가 중요하고 빠르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복잡한 문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 또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 두 번째 발표는 문제점입니다. 빅데이터의 문제점 뭘 것 같아? 얘들아, 안 보고 너희가 생각했을 때 빅데이터 문제점이 뭐야? 과한 전력 소비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개인정보 다 노출되잖아. 이게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검색을 계속 하잖아. 그럼 일단 내 GPS 같은 내 위치가 어딘지 다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검색하면서 내 구매 패턴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사기칠 때 좋은 거 아니야?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사기치기도 쉽다. 나의 정보가 유출이 되고 지나친 데이터. 그죠? 너희 챗GPT 써본 적 있어? 혹시 문제 안 풀려가지고 혹시 써본 적 있어? 쌤이 그런 거 문제 그냥 넣어본 적 있거든. 근데 구라를 치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잖아. 화학반에서 이거잖아 라고 하면 아하 이러면서 또 다른 걸 말해. 그리고 내가 또 그 잘못했다 그러면 아 미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아예 이상한 쪽 오류로 빠져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자기 말이 맞다 끝까지 이야기해. 근데 내가 그때 느꼈던 게 그럼 학생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그게 잘못된 걸로 믿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결과 도출한다는 건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알고리즘이 좀 무섭잖아. 너희가 좋아하는 웃긴 영상만 보면 그냥 그것만 계속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 너희 뭐 과학 자료나 뭐 교육 자료 같은 거 보지 않게 되겠지. 그런 식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 한계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사실 뭐 시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쌤이 이거를 어제 너희 수업하려고 한번 내용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쌤은 오늘 너희들 처음 수업하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도 과학 수업을 들을 때 이런 걸 배울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이런 걸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만큼 이런 사회가 너희한테 되게 가까워졌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는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 정보고 이걸 얼마나 잘 선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가서 과제할 때 그대로 뺏기지 말라는 말이야. 자, 오른쪽에 OX 문제 풀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1번에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서 단순한 사실이나 값들을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사실, 단순한 사실 등 자료라고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되겠죠, 데이터. 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큰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빅데이터라고 한다. 자, 밑에 1번 세준아, 컴퓨터, 스마트 기기나 아날로그 값이 측정된다. X.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확한 예측 가능해졌다. 맞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죠? 자, 빅데이터요. 자, 9번에 OX 빠르게 해볼까? 동그라미가 많은지 X가 많은지 잘 봐. 동그라미가 많이 나올 건데 기억나. X가 몇 개 나오는지 이야기해주면 돼. 이현이가 그렇네. 이현이 X 몇 개 나왔어? 3개? 몇 번? 4번, 5번, 8번만 X 치면 됩니다. 잘했고, 요 뒷장에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어? 마이크로 컨트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냥 아주 가볍게 뒤에 문제들이 나오니까 컴퓨터 할 때 이제 키보드가 입력 장치잖아? 모니터가 무슨 장치라고 해? 출력 장치지? 그러면 CPU가 처리 장치잖아.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중간에 처리가 필요하잖아. 모든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은 이런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처리 장치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처리 장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키보드 A라고 썼다. 모니터 A라고 나오려면 여기에 얘가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0과 1이라는 수치로 이제 이거를 변환해가지고 나오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데 얘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 얘가 들어간 센서 보드로 여기 입출력 장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들어갔다. 이거 센서 입력 장치지. 얘가 그거를 가지고 출력 장치 쪽으로 이제 보내주면 전지상장 그런 거잖아. 전광판 같은 거. 숫자가 지금 얼마다 이 바깥에 공원에 보여주게 하는 거. 이건 출력 장치겠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요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그냥 미니 컴퓨터 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나중에 빅데이터 활용된다 라고 한다고 제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문제 풀어볼까?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이 간은 컴퓨터다. 맞아? 컴퓨터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말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간 센서 보드야. 틀렸고. 자, 세준. 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요 기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X.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뭔가 O일 것 같아, X일 것 같아? 뭔가 X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정원아. X? 왜 X라고 생각해? X죠. 얘는 뭐 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 하지. 얘가 분석하고 예측해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안 하잖아. 저장만 합니다. 분석과 예측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수집하는 용으로 쓴다. 자, 몇 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업 마치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12번 19쪽에 12번 유한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1번 2번
기존의 데이터로는 다룰 수 없겠지. 새로운 과학기술 들어간 기기를 써야 됩니다. 3번. 5. 자, 14번에 동그라미 기업과 미래는 들어갈 만 찾아보자. 과학 실험, 결과치,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를 어떤 기술로 분석하는 거죠?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치 있는 뭘 얻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5, 2번에 5, 3번의 수치 형태로만 아니고 4번에 빠르게 쓸 수 있겠죠. 3번만 X입니다. 이 숙제는 몇 번부터 하냐면 단연병 부분은 안 해도 되니까 페이지 32쪽부터 하면 되는데 여기도 우리 네 문제 풀고 그리고 숫자 43, 46, 48, 50. 숙제는 32쪽부터 끝까지 하면 됩니다. 빨리 해. 뭐 하나도 안 해. 개별로 하는데. 이성훈입니다. 2024 기출이 이거 어. 이번에 뭐, 2개년 말고 1개년밖에 없는데 얼마나 좋아. 당장 성적? 그 사람은 쌤이 돌아다니면서 잘 적었나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못 풀어줍니다. 센서는 뭔데? 센서는 입력 장치만 있는 거지. 입출력이 다 있는 거는 중간에 뭐야?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걸 했잖아. 5번 아닙니다. 43번에. 아 5번씩 거 있네. 어? 저기 43, 45, 파란색. 네. 요거는 쌤이 거둘 거야. 앞에 하늘색 글자 있잖아. 저거. 됐고요. 자 이제 패스입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 이거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개별 연구자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 불가능. 하는 사료가 워낙 많으니까. 아까 내가 별표 쳤던 부분이다. 이거부터 해야지. 빨리. 요거 4개 풀고 이제 진짜. 미안. 아예 정식으로 이제 나오게. 5개년 뽀개기 3번을 잘 해봐. 5개년 뽀개기잖아. 너희가 하나라도 안 틀리면은 잘하는 거. 오기는 고기 더 부러워요. 아니 또 있지. 개발 연구자라도 수용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지. 잘 보고 원이 많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1년 물론 출력 점수 주변에 처리가 안 치잖아. 요거 기능 도와주는. 이거 미세먼지 센서는 이거 받아들이고 출력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할 수 없겠지. 아니 이거 여기 센서라고 있는데 여기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은 입출력 받아들이는 입력 기능만 있는 거지. 이 입출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런 걸 하는 건 이해라고 해. 중앙 CPU 전체. 계열하는 게 한계암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얘는 한계암은 요 길이다. 그래서 한계암기보다 밤이 더 길어야 계열하는데 얘는 한계암기보다 밤이 안 길잖아. 전체 밤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지속된 밤의 길이가 지속적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지. 이거가 중간에 플래시가 붙여. 이거는 정말 짧게 붙여도 그냥 어떻게 하거든. 계열하던 애가 같이 계열하던 애가 난 밤이 길어야 되는데 깜짝이야. 이렇게 있는 저희가 한 번은 오기념 고객이는 워낙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점수 안 넣고 지금 불러줄 건데 오기념 고객 다 했지? 3번에 1번 OX야. 왜? 여러 종이 아니에요. 일체분이 아니라 분집이 돼야 되겠지? 아니면 같은 종이 되니까 1번 X고 2번 O 3번 O 4번에 이거 X 5번에 O 6번에 이거 뭔데? 지랄 들어다니는 거니까 반작용으로 틀렸고 7번에 5고 8번에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왜? 양지에도 양력 감정 둘 다 있습니다. 양식물에 그래서 X고 9번에 X 왜? 하나의 긴 적색강이고요. 10번에 왜죠? 그곳에서도 서식하셨으니까 잘했네. 나머지 풀면 됩니다.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줄 건데 화학은 테스트 아니고 그냥 풀면 선생님이 질문 받을 거예요. 금방 풀걸? 10분이니까. 한 0.1점. 아니요. 2023까지 다 했고 2022에 능이 불었고 55까지 주세요. 너 지난주에도 0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너 3주째인데? 왜 안 해?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오늘 다 하시고
근데 말만 안 해. 말만. 하긴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저번 주 거. 미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아까 색깔 기출 문제 나왔어. 그렇지? 좀 맵지? 이거 좀 하고. 그거 있어? 다 했어? 2024, 2024. 오늘 다, 20년 뒤에. 2023. 이건 처음이야. 거의 다 했어. 고이네. 이거 실전 안 이완이. 연습할게. 이분은 빼고. 20분은 빼고. 2023까지 다 했어. 풀고 싶은 거. 2018까지. 얘는 다시 길어지니까 자존심을 유지 강야심은 얘는 다시 안 틀어 정약이 아니잖아. 장야심 자존심이잖아. 얘는 당신 막 얘는 지금 딱 걔가 14시간 한 60, 딱 10시간이잖아. 2시간 10시간이야. 10시간보다 짧아 700이 아니야. 한경기는 밤 길이가 10시간보다 길어야게 안 나겠지. 어쨌든 기준이 10시간이라는 거니까 얘는 모르겠지. 10시간 빼기 그죠. 이거보다 길어져야 돼. 이거보다 짧아져야 돼.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거. 근데 A는 얘는 지금 4시간이 되잖아. 밤이 말라야 돼. 빨리 11시간이 돼. 낮은 원래 3시간이 되겠지. 이때 11시간보다 길어지니까 되겠지. 최소 얘가 11시간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밤이 낮보다 꼭 짧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아도 되는데 밤이 더 길어야지 충분히. 근데 낮보다 짧아도 할 수 있는 11시간 이상이 되니까 밤보다 낮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낮보다 밤이 길어져.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 사실. 11시간이 이건 제일 무서운 거지. 얘는 안 되어서 안 해도 돼. 너무 욕심이 나는데 효율 누가 더 잘 가지고 오겠어? 최시도 봐봐. 그 60도 중에 누가 목이 제일 좋은지 생각해봐. 효율적으로
에너지 양이 많다는 얘기야. 양은 적어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를 생각하면 소식이잖아. 오늘도 높아져야지.
뭐 이런 거. 지금 일번 2번 일단 풀고 이해안 되는 거 있으면 근데 질문. 제가 6문제는 풀고 같이. 깔린 사람은 제가 힌트를 줄게. 감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데. 양념이면 다 가요. 그냥 전체로. 전체인도 이거 어떤 거? 이통 마이너스? 이쪽은 이렇게 양념 양비 2랑 1이 거기 만약에 양육수가 20% 가격 2%만 되는 거지. 부피 큰 곳은 이 저거 보고 문제 보려면 부피 작아 부피가 더 많은 문제 있었던 거 거기 2 거지. 얘는 양육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저거 이거 무조건이요. 저걸 바로 2를 적시하면 돼. 얘는 변했었겠지만 얘는 안 나가잖아. 얘는 일단 2겠지. 근데 이거 지금 1이야. 1하고 하나 뜯어내는 얘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줄이면 2잖아. 2를 적어. 근데
이런 거가? 근데 이거 이거 왜 필요 없어? 얘랑 반응해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적어. 왜 2분의 1인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 있겠어? H 플러스가? 아니, 4가 있겠다. 호가 여기 있어. 2배. 이거 말고 하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양수, 나에서 양수 얼마인데? 아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아니요. 못했어? 상의로 가는 거 아니야? 모든 행동으로 호흡을 하잖아. 어떤 생물이든. 비대면시랑 저런다. 비대면시. 그건 어디 있지? 했으니까 3번, 4번만 같이 보고 마칩시다. 자, 3번에 여기 H 플러스인지 OH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는데 나트륨 이온의 비율이 나왔잖아. 1대2, 1대4. 그럼 보통 우리가 비율이지만 그냥 2 넣었잖아. 4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부피가 지금 4배 증가했는데 얘는 2배밖에 증가 안 했지. 이거 비율 바꾸면 되잖아. 얼마로? 2대 8로 바꾸면 여기 2에서 8로 늘어나는 거잖아. 나트륨 이온이. 그래서 2, 8 적어주는 게 더 편하겠지. 물론 답은 뭐 다르게도 되지만 1, 4도 되지만 1하면 이거 소수점 나오니까. 그럼 얘를 2,25, 8,8로 딱 지정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앞에 1대2에 요 1이 H 플러스인지 OH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럼 일단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액성이 산성이다.
산성이란 몇 콤마 몇으로 적어야 돼? H 플러스가 한 개 남았다는 거니까 3,3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염기성이었다면 OH-가 1이 남았다면 얘는 1,1이 되는 상황인 거지. 맞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산성이라고 생각해볼게. 10ml일 때 3개면 20ml일 때 6개잖아? 그러면 6과 8 했을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요거 2 남지? 그럼 요 밑에 2대 8에서 요 2는 OH 마이너스 2로 성립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염기성이었잖아? 그러면 10ml에 1이면 20ml에 2,2거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H 플러스 사라지고 이번에 OH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야? 6대 8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핵성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능인고 문제까지 보면 가는 액성이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무조건 액성부터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 뭐라고 판단할래? 빨리 풀 때. 산 하나에 염기 2개 있지. 그럼 이렇게 나올 때 산은 그대로인데 염기만 더 일단 부었잖아. 그러면 다는 염기성일 확률이 높고 가는 산성일 확률이 높지.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풀어도 되고, 만약에 못 풀면 둘 다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 산성과 염기성. 만약에 산성이라면 H 플러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 플러스 양이온, K 플러스 있고, 그 다음 음이온은 Cl 마이너스 밖에 없어. 근데 염기라면 구경꾼이니까 다 줬고요. 그리고 OH 마이너스 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1대1 대 1대 3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게 있어. 무조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 반드시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이온이 3개가 있고 음이온이 하나밖에 없어. 얘는 양이온이 2개고 음이온 2개지. 얘들의 합한 개수 같아야 되거든. 비율이 1대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얘는 요거 3개 합쳐서 얘 먼저 다 가져가야 되니까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액성이 산성입니다. 산성. 산성이라고 판단하면 산성의 구경꾼이 Cl 마이너스가 3으로 제일 많아서 얘가 3,3이 되고 1,1, 1,1이 되겠지.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야. 3,3이니까 얘는 2,2, 얘도 2,2 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비율 문제 넣을 거거든. 이과 문제랑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뒤에 5번, 6번에 능인고 문제 꼭 풀기, 6번에 능인고 문제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것들 가깝고 여기 한 9쪽쯤 가면 중화만 가는 문제 풀어오기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내가 스터디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요게 해설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풀어오기. 그래서 기출 문제랑 뭐였지 이거? 중화만 문제. 근데 그 둘 다 필요한데 요거부터 풀어와서 모르면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질문해. 알았지?